그래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석에서 약간 진보적이었다가 이제 이쪽 그 보수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줄 알았더니 무척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꽤 그 타치하는 게 그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국민들이 꼭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척 능한 것 같다. 근데 그럼 그게 뭐 정책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었는데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지지율층으로 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리더의 덕목 중에 인, 의, 애, 지로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특징이 뭐냐면 인, 어질다. 그리고 바르다. 예. 이 두 가지 속성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부분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좀 강하게 그 부분 흡수를 했었죠. 또 지혜로움 이런 부분은 약간 그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원칙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움도 이제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해내는 리더십, 지혜로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상적인 리더 이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미지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의 유형이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인가 5월에요. 네. 내가 한 방송국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보셨나요? 안 봤는데요? 봤는데 잊어먹은 게 아니, 아니고. 의원님이 그 방송 별로 보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표절시비? 윤희지를 제가 리더십에 썼는데 그걸 책을 봤나. 방금 언급하셨던 그 성별에 따라서 확실히 대통령 지지율 한번 넘어가 보죠. 대통령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8% 주중 집계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71.5%보다 한 0.7%포인트. 아니,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소폭 거죠. 하락했는데요. 말씀하신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74.3%의 지지율, 남성이 67.3%, 합쳐서 70.8%의 지지율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7%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그 월요일 날은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월요일 날은 71.7%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속에서도 이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특히 이제 해경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뭐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컸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그 범국가적 재난 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해서 69.3%로 70% 아래로 살짝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 어제죠.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제는 72.21%로 올라서 주중 집계가 3일간의 합계는 70.8%로 마감이 됐습니다. 70.8%.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뭐 그 지난주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그렇죠. 사건에 따라서 추이가 조금씩 그 출렁했던. 예. 이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계속 누적은 됐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지금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게 73%입니다. 근데 진보층에서는 87.8로 73%. 예, 약간 진보층보다 약간 낮지만 보수층에서는 48.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 얘기는 많이 나오는 뭐냐면 거네요. 중도층이 거의 진보층하고 생각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수층이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 이 향배는 중도층이 잡고 있는데 이 중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아무튼 주 초에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경이 그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이제 37분이 걸렸고 수중 수색 구조대나 아니면 헬기가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넘었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과도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초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에서 특히 이제 화요일 날 많은 비판적인 사설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새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고, 동아일보는 쪽지 예산 밀실 날림 야합의 국회 적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당, 한국당은 조금 올랐는데 민주당이 빠졌고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이 부분은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일부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보도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어제는 지지율 72.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요. 한두 가지 더 보태면 그 대북 그 부분 관련해 선제 타격 얘기가 미국발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2, 3일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조사 결과에 낚싯배 문제하고 선제 타격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논란,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 쪽으로 논란이 됐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 좀 지지율이 더 빠졌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래도 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통과됐기 때문에 수요일 조사는 좀 소폭 반등을 했고, 그런 흐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당이 1.2% 올랐는데, 느닷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아재 개구를 한판 붙었어요? 네. 너무 관심이 없었네, 사람들이. 그쵸. 위장야당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는 위나 장이나 같은 소화계통이 아니고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이다. 가끔가다 뜬금없는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아재 개구도 좀 어렵게 하네요. 그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런가. 저 아재 개구로 보여요, 저게? 의사니까 저렇게 했나? 그렇겠네요. 네, 의사니까. 의사 출신. 네. 근데 저걸 중자가 많이 들어가요. 네, 중자가. 저걸 보면서 저걸 정리하는 우리 작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위장야당, 아재 개그. 저게 그 좀 정도로 웃자고 하는 건데 웃기진 않죠. 아니, 저 부분이 화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요, 뭐 워낙 그 뉴스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저는 뭐 TV도 안 보고. 네. 이번에 이제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좀 빠졌고, 예. 나머지 정당들은 좀 소폭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빠진 원인을 뭐 딱히 규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워낙 높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나와서 그 권리당원 예. 2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을 넘어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꽤 탄탄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150만 명으로 그 민주당이 발표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실제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79만 명. 80만 명. 꽤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부정적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약정은 150만 한 게 맞고 돈이 실제 지금까지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사람들은 7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소식들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 증원 논란 뭐 이런 등등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현장에 필요한 그 공무원을 늘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늘리기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안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이나 대통령한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묘하잖아요. 이택수 대표님. 네. 공무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직, 소방관, 네. 택배, 교사 이런 분들 늘리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둘이 야당하고 설전을 했잖아요. 네. 공무원 늘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관, 택배원, 네. 소방관입니다. 아니요, 공무원 늘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또 공무원이 아니고 소방관. 이러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소방관 이런 현장직 공무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 60% 좀 안 되지만 50% 이상이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낚싯배 사고 때도 네. 구조대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배가 빨리 출동 못한 것도 일반 그 배들과 같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섞여 있었고 막 묵혀 있고. 그러니까 실상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우리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생활 안전 공무원. 네, 또 편의와 관련된 공무원들 증언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뭉뚱그려서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보수 언론의 지적, 그런 부분들과 이제 한국당이 이 교회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국민들이 그때마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교회를 같이 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는 당청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당이 1.2%포인트로 가장 많은 폭으로 오른 거고요. 물론 소폭입니다만 민주당이 3.4%포인트 빠졌고 한국당은 0.7%포인트 올랐고 바른정당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무력감을 보였지만 0.8%포인트 오른 6%를 나타냈고요. 정의당도 그 무력감 속에 포함된 정당이었는데 정의당도 0.6%포인트 빠진 4.5%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 5위 순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하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 그다음 자유한국당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조사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조사한 건 없는데요. 예. 이제 예산안 통과까지는 뭐 정당 지지율의 뭐 일부 국민의당이 상승하고 바른정당 일부 상승하고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가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까 이제 한국당과의 설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내용이 깊습니다. 뭐 그 소속 의원들 간의 내용도 깊고 또 당원들 간의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은 여전하거든요. 어제였나요?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직자였는지 당원이었는지 굉장히 고성으로 비판을 하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또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또 비판의 발언을 했는데 유승민 대표가 하는 대로 우리가 뭐 끌려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향후 관계 설정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당 보면요, 네. 이제는 그 호남당과 안철수당으로 나뉘어졌고 안철수당은 이른바 이제 그 바른정당과 통합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예산 표결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과 동거를 하면서 호남 예산, SOC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또 결국은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은 호남에다 딛고 있고 마음은 유승민한테 가여 있는 이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실질적으로 이번 저희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SOC 예산이라든가 실리들을 많이 챙겼죠. 어떻게 보면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10분 활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실 뭐 존재감이 확인된 측면은 뭐 나온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좀 공격을 했죠. 다만 이제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이후에 또 연대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좀 굉장히 서운함을 드러냈지만 이후에 이제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입법 전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예. 공수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국정원 또 법 개정해야 할 문제들 뭐 이런. 아니 일단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근거에서도 네.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보전하는 문제,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에 대한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에 대한 여권의 예. 적극적인 어떤 의향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간절히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사실. 중대선거구제도나 그렇죠. 그쪽으로 개편할 의향이 예.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변수는 개헌의 변수입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달리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은 사년 중임제 쪽에 의견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당이나 이런 자유한국당이 강한데 그렇다면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2월이 지나면 3월 달에 국회의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정부 발의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 것을 대비하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요? 개헌에 대해서. 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요 개헌 사항이 뭐가 되겠느냐. 합의가 가능한 개헌 사항이. 그러면 큰 꼭지로 나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좀 높이는 거, 신장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를 8대에서 6대 4까지 이거를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을 지방세를 높여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라든가 이 권한을 높이는 재정과 위상을 높여주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또 분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행정수도도 논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의당 목숨을 걸죠. 자기들의 목줄을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은 소멸낼 수 있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하지만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호남에서 좀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간절함. 중대선거구가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근데요, 중대선거구제, 소선구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기반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봉주 의원님 같이 이 미디어 영향력이 큰 사람, 많이 알려진 인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유리합니다. 미디어. 미디어 영향력. 예, 그럼 많이 조명된 사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인지도. 전국 국회의원 선거하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1등은 아닐 것 같고 한 2등 정도는. 예. 아무튼 정치 방송 신인 끝내고 그냥 같이 이제 이쪽에다 물어볼게. 정치 신인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중대선거구제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으로 되는 거네. 단일 선거구 내에서도 해당 당의 의원들도 몇 명이 복수로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알려진 인물, 중량감이 있는 인물 아니면 언론에 많이 노출된 이런 인물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력은 있어도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 뚫고 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죠. 양당제. 관심이 싹 쏠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인지도가 높으시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안 할 거니까 이제 방송인인데. 아, 그런가요? 사면도 아직 안 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면도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저 하면서 그 비리 정치인 같이 할까봐 비리 정치인 하지 말고 그럴 바엔 나도 하지 마라. 그래서 프레임 하나 만드세요. 정치인 양심수라는 하나 개인 비리 정치인하고 좀 달리 수준이 안민석 의원하고 비슷하네. 안민석 의원이 그 플래카드에다가 정치적 양심수라고 했는데 수준이 비슷한데 두 분이 사선의원급인데. 아, 그래요? 비슷하다고 디스하려고 그랬더니. 이 속에서도 이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특히 이제 해경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특히 야당에서 굉장히 컸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그 범국가적 재난 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해서 69.3%로 70% 아래로 살짝 떨어졌었다가 수요일 날 어제죠.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제는 72.21%로 올라서 주중 집계가 3일간의 합계는 70.8%로 마감이 됐습니다. 70.8%. 여전히.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8% 주중 집계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71.5%보다 한 0.7%포인트. 아니,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소폭 거죠? 하락했는데요. 말씀하신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74.3%의 지지율, 남성이 67.3%, 합쳐서 70.8%의 지지율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7%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번 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그 월요일 날은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월요일 날은 71.7%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인의애지로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특징이 뭐냐면 어질다 그리고 바르다. 예. 이 두 가지 속성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좀 강하게 그 부분 흡수를 했었죠. 또 지혜로움 이런 부분은 약간 그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원칙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움도 이제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해내는 리더십, 지혜로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보완이 됐기. 그래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석에서 약간 진보적이었다가 이제 이쪽 그 보수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줄 알았더니 무척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꽤 그 타치하는 게 꽤 그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국민들이 꼭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척 능한 것 같다. 근데 그럼 그게 뭐 정책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었는데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지지율층으로 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리더의 덕목 중에 때문에 이상적인 리더 이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미지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의 유형이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인가 5월에요. 네. 내가 한 방송국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보셨나요? 안 봤는데요? 봤는데 잊어먹은 게 아니, 아니고 의원님이 그 방송 별로 보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표절 시비? 예. 뭐 이런. 인의예지를 제가 리더십에 썼는데 그걸 어떻게 책을 봤나. 방금 언급하셨던 그 성별에 따라서 확실히 대통령 지지율 한번 넘어가 보죠. 대통령 예.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데